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종묘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세운 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묘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세운 4구역이 일부 언론에서 또 많은 회자가 되고 논란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앞에 유네스코 국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종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묘는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보존되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또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기도 한데 세운 4구역의 개발의 논리로 고층으로 이제 밀집되게 개발을 하게 되면 종묘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최근의 논란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발의 논리와 어떤 보존의 논리가 있는데요. 개발의 논리는 너무 낙후됐고 노후화된 어떤 도심지에 또 도심의 활력을 다시 재생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 따라서 그러한 개발에 따른 인근에 있는 국가유산 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체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날 수 없고 또 접점이 좀 쉽게 합일되기 어려운 그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측면들이 최근에 논란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또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너무 또 노후화된 어떤 그런 도심 지역에서 내가 계속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 또 찬성하는 논리도 있고 또 그런 쪽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이 국가유산이라든가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일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망하는 순간까지 또는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유산인데 이런 유산에 대해서도 너무 홀대하거나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유산 자체 인근의 경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뭔가 평행선을 달리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호간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큰 목소리로 합의되지 못하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묘를 가서 지금의 세운상가와 그 옆에 서 있는 건물들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세운상가를 없애고 양옆으로 145m짜리 빌딩이 들어선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진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조감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금의 세운상가와 그 옆에 주변 건물에 보이는 높이가 90m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50m가 더 올라간다고를 상상해 보면 특히 세운사지구는 길 건너 지금 바로 펜스가 쳐 있잖아요. 그 펜스 뒤로 145m 같은 걸 상상해 보면은 그거는 그냥 앞에 정말 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보면 압니다. 서울시 조감도는 이미 사진의 3분의 2가 하늘로 채워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바닥에 설마 엎드려서 찍은 건가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그건 온당치 않다. 그렇게 조감도로 호도할 일이 아니다. 명백하게 그 정전에
하월대, 상월대가 있거든요. 상월대가 더 단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려 수목선보다 건물이 노출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차라리 더 낮은 하월대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설적으로 더 현명한 답변이에요. 실제로 정전 앞에 상월대는 단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조감도 하나를 그렇게 광각으로, 그것도 초광각으로 거의 10mm 사진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호도할 일은 아니죠. 우선 종묘는 정말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 종묘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자들은 뭐 이제 그 경관이 훼손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이게 단순히 뭐 눈을 가리고 숨이 막히고 뭐 귀를 누르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서울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11월 18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시가 저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그런 정보들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런 경관 훼손이 없다 이렇게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게 경관 훼손이 있는 건지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이제 그런 토론, 오세훈 시장은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의 자리에도 나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훼손이 되는 건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 제안한 높이대로 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어쨌든 협의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고, 지금은 유산청하고 서울시가 너무 지금 격렬하게 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조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그런 것들이 뭐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뭐 그 세계유산이 이제 위험에 처한 유산에 또 이렇게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취소되는 경우는 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 변경을 또 중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유산이 되면 또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조금 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는 재개발 사업지 세운 4구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145m로 높이는 변경 고시를 했는데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유인촌 장관 시절에 처음으로 올렸던 용적률 800%대의 개발 계획이 13번이 넘는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18년 확정됐던 개발 계획이 50m, 70m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 개발을 하되 공존할 수 있는 안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는 국제 공모까지 통해서 어떤 개발안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2018년에 결정하고 2020년에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까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지금 보는 평탄화된 완전히 철거 완료된 땅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2020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가 통과가 된 걸 그대로 따랐다면 2023년에 이미 완전히 완공된 세운 4지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공하면 끝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단 하나가 바뀐 거죠. 2021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라는 것. 그 하나의 바뀐 현실이 개발계획 전체가 취소되고 완전히 방향이 수정돼서 무려 용적률 1100%에 이르는 145m 초고층 빌딩을 가능케 하는 이 변화가 만들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묘라는 문화재는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담장 밖에서
조례는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라볼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조례로 뭔가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그 판결문을 정확히 읽어보면 결국 문화재 보호는 그거대로 중요하고 관련된 법이 있다.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미 충분히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의 자율성을 어떤 범위까지 만들겠다 같은 걸 규정하는 건 얼마든지 합법이다. 그건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즉 대법원 판결이 문화재 100m 밖에서는 얼마든지 개발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게 원래 대법원 판결 자체가 법률의 권한을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권한을 인정해 준 거고 그 판결문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한국의 문화재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련 법률로 충분히 운영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입맛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편리하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 세운상가 같은 경우 20년 넘게 재건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높이로 했을 때는 우리 사업성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이런 정비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지키고 그리고 그런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세운지구의 정비 사업이 정체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녹지축을 만들어서 다시 정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이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만약에 1km 밖에 있어도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그럼 롯데타워는 경관에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둘 건지 이런 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1km 밖에서도 서울 밖에서도 롯데타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둘 건지가 중요한데 가장 큰 기준이 이제 그 역사문화보호지구 100m 안까지만 그 이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례 나온 것도 그 조례 내에 100m 밖에 있는 것도 유산청에 이제 규제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고 유산청에서는 그 삭제한 부분에서 이거는 유산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유산청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 100m 밖까지 규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m 밖에 지금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장에서 170m가 세운지구 4지구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전에서는 거의 500m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단순한 이런 눈에 단순히 가린다 이런 건 조금 우리 국민분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거는 뭐 명확하게 대법원이 그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역사 환경 보존 지구를 정하는 것, 그 정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환경 보존 지구를 정하는 것이 아닌 그 외의 규제 같은 것들은 이제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가 그 11월 18일 날 또 안각이라는 높이 규제, 사선 높이 규제를 제외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산청이랑 협의를 하고 그런 높이 규제, 안각에 대한 것들을 변경을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 따르면은 그런 역사 보존 지구를 정하는 것만 유산청의 권한인 거지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지금 국가유산 조례인데요. 그 조례를 바꾸는 것 자체를 이제 유산청이랑 협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각 규제 같은 경우도 19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거의 87 헌법 체제보다 오래된 규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규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서울시 문화유산
그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성 검토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일단 없애자는 거지 무조건적인 유산을 파괴하자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서 이제 유산청 문화유산 보존과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유산 보존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6,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계획은 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묘는 1995년에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묘와 그 일대에 경관을 해치는 고층 빌드 짓지 않기로.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2기구와 4기구가 있는데 사실 이 결과는 저도 예측을 감히 현재 단계에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예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2004년도에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축구팀이 유명한 팀이 있는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버풀에 이제 해양 무역 도시라는 어떤 그런 오래된 항구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좀 영국에서도 오래된 항구고 그런 또 항구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풍광이라든가 항구의 아주 그 오래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지정이 된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난 다음인 2021년 정도에 이 지역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게 되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을 갖다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리버풀에 있는 그러한 해양 그 도시 또는 해양 그 항구의 옛날의 그 유적지처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에서 박탈이 돼버려서 더 이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아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해양 환경, 부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존치를 시켜서 뭔가 그 고즈넉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약간 그 항구에 접해 있는 워터프론트적인 어떤 현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결국엔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은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해지를 했던 측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은 뭐냐면 오스트리아에 이제 빈 지구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정말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나 정말 예쁜 그런 유럽식의 건물들이 있고요.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그런 건물이라든가 슈베르트가 활동했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도시 자체가 마치 역사 유적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역시 개발의 바람에 밀려서 그 오래된 어떤 그런 역사 유적들을 허물고 거기다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들이고 또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역시 또 유네스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발의 그 방식들이 약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가 좀 이제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그 위험 경고를 그렇게 통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세운 4구역이 실제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관계 뭐 유엔에서 설정되어 있는 유네스코 재단에서 와서 실사를 했을 때 어쩌면은 당장에야 리버풀처럼 철회를 하는 일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비엔나 역사지구처럼 그런 개발에 의해서 이거는 잠정적으로 좀 있으면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리버풀 항처럼 이거를 유네스코 국가 문화유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감도 분명히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년이 넘도록 그 시간 동안의 그 역사성과 그 존재의 의미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우리가 내린 결정이 이제 미래 후손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과연 그럴 권한이 있나?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건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일이구나를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지속이 되면 항상 흑백처럼 아, 그래서 그런 슬럼가처럼 낙후된 지역을 방치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개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몰아가거든요. 아니에요.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을 하되 종묘의 역사적 가치도 지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된 거의 20년이 넘는 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지성이 합의된 안들이 이미 다 통과되고 완료되어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흔들고 있고 이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할 때인 거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서는 거죠. 지금은 전혀 대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높은 높이의 건물을 이제 건축하려는 서울시와 그리고 유산을 지키려는 유산청이 이제 대화의 장에 나와서 또 거기에 있어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조정 역할을 또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원만한 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화에 먼저 나서는 게 우선이다. 특히 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학계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좀 더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측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조정자인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같이 잘 조정을 해서 좀 뭐 세계문화유산 평가도 뭐 받는 기간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유산 평가에 참여하는 분들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높이가 적절한지 그런 것도 충분히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을 서울시 그리고 유산청, 국무총리실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당장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결정되고 나서 2023년 땅 전체를 평탄화하고 나서 그 사이 기간 동안 원래 합의된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미 지금 현재는 완전히 완공돼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세운사지구의 개발 계획 완료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땅 다 밀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거의 20년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어서 확정해서 실제로 주민분들에게 다른 혼선과 혼란을 주지 않고 합의된 계획대로 제대로 착공해서 빨리 완결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지금 이 상처받은 주민분들에게 서울시가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운지구는 벌써 20년 넘게 정체가 돼 있고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게 제일 좋죠. 뭐 높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빨리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 사지구 그리고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빨리 정비 사업을 끝내고 여기가 정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활성화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 유산 영향성 평가를 받고 이러면 4년이 또 늦어지니 그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리고 주민분들 의 사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결론을 조속히 내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또 지역이 풍납동이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산청은 두드려도 열리질 않더라고요. 주민분들은 정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주인분들은 재산상 피해를 지금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행정 관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느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산 자체가 망가지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 또 풍납 토성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토성인데도 이런 안각 높이 규제도 받고 있고, 그러면 사실 유산보다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문화고 그 역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조금 유산청에서 그래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 방안을 좀 유연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